5장에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효과성 평가를 할 거고요. 또 실제로 설계된 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 평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 문서를 하다 보면은 또 관련된 위험, 또 여러 통제들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제에 대해서 모두 효과성 평가를 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핵심 통제에 대해서만 효과성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주제는 핵심 통제, 키 컨트롤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통제는 위험에 대응하는 이 통제 활동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통제 활동을 우리는 핵심 통제라고 합니다. 즉,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통제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핵심 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요. 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가 A, B, C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A라는 통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요. B, C 그런 통제 없어도 왜곡 표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면은 그 A라는 통제가 바로 핵심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핵심 통제를 선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요.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위험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가 A, B, C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 세 가지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설계, 운영 평가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이 A, B, C 중에서 만약 A라는 통제가 핵심 통제라면은 그 핵심 통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설계 평가, 운영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통제가 있어요. 자, 이런 통제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설계평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집중해서 평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충대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핵심 통제를 선정을 해서 이 핵심 통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테스트를 한다라면은 보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핵심 통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문서와 쪽에서요, 통제 기술서가 있었습니다. 자, 통제 기술서에요, 예컨대 한 300개의 통제가 쫙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00개 통제 중에서 핵심이 되는 통제, 핵심 통제를 찾는 겁니다. 예컨대 300개 중에서 120개가 핵심 통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핵심 통제 120개에 대해서 바로 설계, 운영, 효과성 평가를 하시면 된다. 즉, 비핵심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설계 평가, 운영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의미가 바로 핵심 통제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핵심 통제를 선정할 때요, 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통제를 만들 때 그 철저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통제를 설계하기도 하고요. 이 통제 다음에 그 다음 통제 요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제를 우리가 설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중복적이고 또 보완적인 경우에는 그 핵심 통제 선정에서 제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핵심 통제는요, 가장 핵심이 되는 통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보완적인 거, 중복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핵심 통제 선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적인 통제를 핵심 통제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냐면은 어떤 통제가 실패할 경우에 다른 통제가 운영되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왜곡 표시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복된 통제,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지만 통제가 실패할 위험을 고려를 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 중복되는 통제를 핵심 통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식인데요. 보통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간평가, 기말평가, 자, 이렇게 두 번 평가를 시행합니다. 물론 더 많이 평가하시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설계 그리고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 기준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보고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요, 보고 기간 말, 바로 이 평가 기준일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 평가입니다. 자, 만약
기중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간 평가를 통해서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통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었고, 이 개선안대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 기준일 12월 31일 현재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 그럼 우리는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중요한 취약점을 찾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평가 한번 실시하고요. 그 다음 기말 평가를 수행하는 이렇게 2단계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